네, 소셜 네트워크 마케팅 10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앞의 시간에 이어서 소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그런 어떤 법칙이나 그런 마케팅 기법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컨텐츠 마케팅입니다. 컨텐츠가 중요하다. 컨텐츠가 뭐냐. 뭐 이런 것들 많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얘기들을 많이 듣죠. 그만큼 컨텐츠는 마케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13년에 코카콜라는 컨텐츠가 왕이다. 기업 웹사이트는 죽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코카콜라는 21세기의 커뮤니케이션은 스토리텔링에 달려 있다고 주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도 많은 마케팅에 대한 그런 그 아이템들을 접하면서도 컨텐츠에 이끌리고 그 스토리텔링에 감동을 하거나 그 스토리텔링에 의해서 변화하고 구매를 하고 또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어떤 마케팅의 그 여러분들이 이제 마케팅에 그 활용된 거죠.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컨텐츠 마케팅은 이제 막 부상하고 있는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소셜 미디어 시대를 맞아서 마케팅의 새로운 무기가 됐다라고까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죠. 우리가 전쟁에 나가는데 무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소셜 미디어 시대에서는 컨텐츠가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무기다. 전통적으로 컨텐츠 마케팅은 소비자의 컨텐츠 수용,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또 컨텐츠 창조의 자질, 우리가 얼마만큼 상대방을 매혹시키느냐, 또 스토리를 유통시키는 기술 측면에서 장애가 있었지만 이러한 장애는 점점 그 소셜 네트워크 시대에서는 허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컨텐츠가 생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변별력이라든가 어떤 장단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 승부를 거는 것보다는 순간순간 융통성 있는 그다음에 굉장히 탄력적인 어떤 그런 컨텐츠에 대한 부분들이 강화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컨텐츠의 수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과거의 소비자는 유력한 언론의 글만을 신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셜 미디어 시대에는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이야기들이 이제 읽혀지잖아요. 나타나잖아요. 뭐 특히 뭐 상품평이라든가 댓글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이 가공이 되고 서로 교환이 되면서 이제 많은 부분으로 수용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뢰하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해졌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 하나의 어떤 좋다 나쁘다의 그런 어떤 그 언론에 나와 있는 그런 컨텐츠만을 보고 그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고 또 주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수용하면서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뭐 어려워졌다라고 단적으로 얘기하는 측면도 좀 어폐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려워지고 복잡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과거의 컨텐츠 창조는 기자처럼 언론에서 훈련된 전문가 영역이었는데 현재는 소비자들의 경험을 비롯해서 또 브랜드 담당자의 진솔한 이야기, 뭐 이 그 제품을 생산하기까지 있었던 에피소드들 이런 것들을 컨텐츠로 생산할 수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컨텐츠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영역으로 확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늘 컨텐츠를 생성하고 있어요. 생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컨텐츠를 상대방을 상대방을 향해서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 활용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론화된 어떤 그 정칙적인 그런 컨텐츠 창조의 그런 프로세스에서 이제는 다소 오픈된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 생산자로의 시대가 왔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스토리를 유통시키는 기술적 측면의 장애도 극복이 되고요. 또 전통적으로 활용되던 유통 경로는 이제 대중매체였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별도의 투자가 필요 없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웹이라든가 소셜미디어라든가 하는 어떤 그 IT 계열의 수많은 미디어가 유통 경로로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통 경로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복잡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설득하고 선택하는 데에도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순간적인 선택을 소셜 미디어의 이런 컨텐츠의 가장 컨텐츠를 보고 그 선택을 하는 그 고객이나 소비자층의 판단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건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프라인이나 전통적인 마케팅에서의 그 컨텐츠는 광고를 보거나 공식적인 어떤 유통 경로를 통한 매체, 대중매체죠. 광고를 보거나 뭐 신문에 뭐 기사를 보거나 하면서 이제 어떤 신뢰도를 확장을 했었는데 지금은 다양한 어떤 그런 소셜 미디어의 그런 매체들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을 하고 그런 걸 가지고 구매를 선택하는 그런 마케팅의 어떤 그 기법이 됐다는 것입니다. 컨텐츠 마케팅은 고객의 시선을 끌고 행동을 유발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가치 있고 관련 있는 컨텐츠를 개발하고 실행하는 과정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를 잘 살펴보면요. 컨텐츠 마케팅 고객의 시선을 끌어야 돼요. 그런데 시선만 끌어서 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유발을 해야 돼요. 구매를 해야 되는 행동. 뭐 여러분들이 하는 마케팅 중에서 행동이 바뀌어야 되는 거, 실천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행동을 유발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다가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목표나 목적을 가지고 컨텐츠를 개발하고 실행하는 과정이 바로 컨텐츠 마케팅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컨텐츠 마케팅은 전략적으로 컨텐츠를 창조해 공유하게 함으로써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결국 뭐 비즈니스의 목표가 있으니까 컨텐츠 마케팅을 실시를 하겠죠. 그런데 이런 컨텐츠 마케팅의 가장 중요한 이점은 고객들이 접하게 된 컨텐츠에 흥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순간적으로 끌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끌리게 되는 매력을 컨텐츠가 어떻게 제안할 것이냐, 어떻게 창조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미국의 앞선 기업들이 컨텐츠나 스토리텔링을 책임지는 최고 경영자를 CSO, Chief Storyteller Officer라고 해서 CSO를 두기도 하고요. 또 CCO, Chief Content Officer 라고 해서 이런 CSO나 CCO를 마케팅 부서에 둘 정도로 그러니까 최고 경영자로 둘 정도로 컨텐츠나 스토리텔링에 굉장히 비중을 두고 경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케팅 부서의 역할은 반은 마케팅이지만 결국 그 나머지 반은 컨텐츠 개발이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컨텐츠 개발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마케팅 부서는 과거와는 달리 실시간으로 브랜드 컨텐츠를 공급하는 언론사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는 이제 언론사나 대중 매체를 활용을 했다면 지금은 웹이나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이제 컨텐츠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컨텐츠 담당 부사장을 두고 마케팅 자동화 소프트웨어 기업이 엘로쿠아라는 기업이 컨텐츠 담당 부사장을 두고 있고요. 또 모네네이트라는 그 소프트웨어 회사는
컨텐츠 마케팅 임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비중을 계속 두고 있다는 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컨텐츠 마케팅을 효과적으로 실행하려면 먼저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아웃소싱을 얼마나 잘 하느냐, 또 기술 등 세 가지 분야의 투자가 필요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인재에 대해서, 또 컨텐츠 마케팅 전략을 실행할 뛰어난 인물과 팀을 구성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요. 둘째로는 아웃소싱으로는 지속적으로 신선한 컨텐츠를 유지할 수 있는 외부의 프리랜서나 대행사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아이디어를 창조하고 생산하고 큐레이션하고 하는 소프트웨어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적인 그런 것까지도 투자를 해서 보유를 하고 있어야만 컨텐츠 마케팅을 실행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미디어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컨텐츠를 유통시키는 이런 다양하고 복잡한 이런 마케팅 시대가 오다 보니까 미디어에 대해서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도 이제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이거 믿을 수 있어? 어떤 신뢰성, 컨텐츠의 신뢰성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뭐 댓글이나 이런 상품평에 대해서도 그거를 또 마케팅으로 활용하는, 우리가 특히 이제 제일 요즘에 여러분들이 또 아마 경험하실 맛집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방송에서도 보면 어떤 사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뭐 맛집은 어떤 특정 사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어떤 자막을 할 정도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쟁이 이제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컨텐츠는 기업에서 운영하는 미디어를 통해서만 유통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비용을 지불하고 외부의 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은 컨텐츠 마케팅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측면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컨텐츠 마케팅이 너무 통제가 불가능한 어떤 다양한 매체들로 확산이 되다 보니까 마케팅에 있어서, 그러니까 기업이 운영하는 미디어를 통해서만 유통을 하자. 그 다음에 외부의 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은 컨텐츠 마케팅이 아니다. 비용을 지불하는 거는 컨텐츠 마케팅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면도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애드버터리얼 형태의 네이티브 광고, 또 협찬 기사 등 다른 미디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컨텐츠 마케팅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논쟁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너무나 다양한 컨텐츠들이 유통이 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신뢰도를 확보하거나 그런 진실 여부에 대한 그런 논쟁들이 계속 되다 보니까 기업에 있어서의 마케팅에 있어서의 그런 미디어의 활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범주를 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서로 주고받는 어떤 결과가 아직 도출되지 않은, 합의가 되지 않은 그런 어떤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죠. 좁은 의미의 컨텐츠 마케팅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소유 미디어를 활용하는 것으로 한정할 수 있지만, 자신이 뭐 미디어를 또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활용할 때 더 많은 가치, 또 자신의 미디어를 가지고 마케팅을 할 때 더 많은 신뢰도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외부 미디어를 활용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자신의 기업이나 조직이 가지고 있는 그런 미디어를 활용할 때 우리는 그런 신뢰성에 대한 부분은 더 많이 가치를 두고 있다는 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넓은 의미로 보면 자기 조직의 소유 미디어나 제3자의 소유를 무료로 공유하는 획득 미디어, 그리고 또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하는 구매 미디어, 이런 것들이 모두 컨텐츠 마케팅에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소유 미디어라는 거는 자사의 이름으로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는 미디어이고요.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등의 소셜 미디어를 다 포함을 하고 있죠. 획득 미디어라는 거는 3자의 소유로 운영되고 있는 기업이 통제하지 못하는 미디어고, 기업의 컨텐츠가 무료로 공유될 수 있는 그런 미디어를 의미를 합니다. 여기서 획득 미디어에서는 기업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이나 추천, 전문가의 평가 등이 공유가 될 수 있고요. 또 구매 미디어는 이제 돈을 주고 산 거죠. 광고와 같이 기업이 매체비를 지불하고 미디어를 구매해 컨텐츠를 유통시키는 그런 미디어로, 네이티브 광고나 협찬 기사 등은 이제 구매 미디어를 활용한 광고 차원의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5년에 스노는 소유 컨텐츠, 임대 컨텐츠, 소셜 컨텐츠들의 3가지 전략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컨텐츠에 대한 그 전략이죠. 먼저 소유 컨텐츠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컨텐츠, 또 임대 컨텐츠는 누가 컨텐츠를 만들었던 간에 출판이 되도록 비용을 지불한 컨텐츠, 그리고 언론 기사나 광고 형태로 출판이 된 협찬 컨텐츠, 이런 어떤 그 출판이 되어 있는 상태죠. 소셜 컨텐츠는 SNS에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만들고 대화를 촉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마이크로 컨텐츠라고도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SNS에 그 사용이 되는 컨텐츠는 장황하지 않잖아요. 막 길게 했을 때 그 설득력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그 서로 상시간에 어떤 그 대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마이크로 컨텐츠 형태로 그 제작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소유 컨텐츠는 소유 미디어와 유사한 개념이고요. 임대 컨텐츠는 구매 미디어와 또 소셜 컨텐츠는 획득 미디어하고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미디어에는 이제 소유 미디어냐, 뭐 구매 미디어냐, 뭐 획득 미디어냐라고 나눴잖아요. 그런데 컨텐츠에서는 소유 컨텐츠냐, 임대 컨텐츠냐, 소셜 컨텐츠냐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진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컨텐츠의 형태는 블로그 포스팅, 백서, 기사, 논문, PDF 자료, 또 웹비나, 증언 영상, 고객 문의, 인터뷰 자료, 이뉴스레터, 이야기 영상, 교육 영상, 사례 분석, 이북, 단편 영화, 그래픽, 사진, 프레젠테이션 자료, 팟캐스트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텐츠 형태를 다양하게, 그러니까 뭐 본인이 마케팅하고자 하는 아이디어나 아이템하고 적합한 그런 형태를 찾는 것이죠. 그리고 미디어는 다양한 소셜 미디어를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컨텐츠 형태에서도 알아봤듯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소셜 미디어의 마케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블로그나 트위터, 페이스북, 링크드인, 유튜브, 구글 플러스, 텀블러, 핀터레스트, 인스타그램, 슬라이드 쉐어, 이메일, 모바일, 또 검색 기능, 또 홍보,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하게 용도에 맞게 사용이 되는데, 이건 이미 여러분들이 그 팀플레이를 하면서 마케팅을 하고자 하는 아이템을 정하셨고요. 또 그 마케팅에 적절한 그런 소셜 미디어를 채택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카드 뉴스를 만든다던가 영상을 만든다던가 하는 컨텐츠의 형태도 같이 우리가 다 복합적으로 지금 실행을 해보는 어떤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이제 스토리텔링 마케팅인데요. 스토리텔링 마케팅은 뭐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마 이미
짐작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으로 마케팅을 하는 것이죠. 아까 컨텐츠도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컨텐츠보다 조금 더 정밀하면서도 감성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스토리텔링이죠. 미래학자 롤프 옌센은 소비자는 상상력을 자극하는 스토리가 담긴 제품을 구매하고요. 감성을 자극하는 스토리텔링은 부를 창조하는 원동력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감성을 자극한다는 거예요. 스토리텔링은. 스토리텔링은 상품의 감성을 결합하거나 창업자나 발명가와 관련된 이야기, 그러니까 뭐 그 과정들, 창업 이야기, 그 창업에서 뭐 실패한 이야기, 발명하면서 뭐 에피소드 이런 것들 이야기, 또 브랜드 탄생 과정이나 성공 과정 등에 대한 흥미있는 이야기를 개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품의 물리적인 특성이나 기술의 차별화로 경쟁하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합니다. 이제 이야기로 차별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와 브랜드 간의 감성적인 유대감을 증가시키는 이제 시대가 왔다라고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감성적인 유대감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인터넷이 기존의 대중 매체를 대체하면서 게임이나 영화, 마케팅 등 스토리텔링을 활용하는 분야가 점점 이제 광범위하게 이제 확대가 되고 있죠. 스토리텔링은 사실과 정보를 뛰어넘는 절대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깊은 울림, 공명을 주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소셜미디어는 사람들 간의 스토리텔링을 전파하고 공유하게 만들어주는 매우 좋은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셜미디어를 통한 스토리텔링 기법은 진실한 접근 방법으로 그 기업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 메시지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또 소비자를 몰입하게 하는 강력한 도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스토리텔링은 기업이나 제품의 특성 등을 스토리로 만들어 브랜드를 연상하게 하고 체험하게 하고요. 궁극적으로는 그 브랜드의 가치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스토리텔링은 컨텐츠 마케팅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우리가 이제 스토리텔링이 중요하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이 스토리텔링을 만드는 그 훈련을 이제 우리가 그 일상생활에서 많이 이제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취업을 위해서 자기소개서를 쓸 때 특히 이제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남과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데 본인이 겪은 에피소드나 본인이 겪은 어떤 어려움, 극복한 어떤 사례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 나는 이런 정도의 어떤 정신력과 그런 강인함을 가졌다든가 아니면 나는 이런 추진력이 있다든가 여러분들이 이제 표현하고 싶은 그 내용들이 나는 정직하다 라면 그 정직한 거를 설명해 주는 스토리텔링이 필요하고요. 나는 추진력이 있다는 걸 그 강조하고 싶으면 그 추진력이 있다는 거에 걸맞는 그런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 성장하면서 경험한 스토리텔링들을 만들어서 그 자기소개서에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 심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훨씬 더 공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스토리텔링을 잘 하는 그런 아이템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메모를 하거나 아니면 기록을 해놓고 나중에 그 적절하게 활용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결국 취업 시장에 나간다는 거는 여러분 자신을 마케팅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스토리텔링은 컨텐츠도 중요하지만 그 컨텐츠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거는 스토리텔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스토리텔링 하느냐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는 것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그 시기가 왔을 때 제대로 적절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어떤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컨텐츠 마케팅은 요즘 부상하고 있는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소셜미디어 시대의 새로운 무기가 된다는 것이고요. 소비자의 컨텐츠 수용, 또 컨텐츠 창조의 자질, 스토리를 유통시키는 기술 측면에서는 장애가 있지만 이런 장애가 점점 이제 그 변별력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컨텐츠는 단순히 단어를 모으는 게 아니라 과거의 소비자는 이제 언론의 글만 신뢰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단어를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고요. 선도적인 기업은 컨텐츠를 자기네 조직 안에서만 만들어내지 않고 외부 조직이나 소비자들하고 같이 컨텐츠를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스토리텔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인재로 구성된 내부 조직하고요. 외부 자원이 필요하고요. 또 외부 전문가나 대행사 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전문적인 영역의 컨텐츠가 더 이제 효과적인 경우가 많은데요. 아무래도 어, 우리가 그 과학적인 증명, 실증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을 했을 때 훨씬 더 설득력이 나올 수 있죠. 어, 여기서 두 번째 시간 설명은 마치고요. 이어서 팀별 토론 아까 설명드린 대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세 번째 시간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